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오랜만에 말하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1시간짜리 팟캐스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물론 영상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아마 편집 없이 중간에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자르지 않고 이어서 그냥 통째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편집 없이 영상을 올리는 건 처음이어서 저도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저의 근황,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대략적으로 몇 가지 적어 왔는데요. 7가지 정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주제당 10분 정도 말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운동 하고 계신가요? 요즘 한국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운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서 듣기로는 4월부터 굉장히 더울 예정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굉장히 뚜렷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저는 새로운 운동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요가를 하면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요가를 꼭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4번씩 학원에 가서 요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직장 생활도 같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집에서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요가 유튜버 선생님은 에일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그분의 요가 영상도 좋아하지만 명상 영상도 좋아해요. 명상이라고 하는 건 숨을 복식으로 이제 호흡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눈을 감고 내 몸에 집중하는 그런 걸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분의 영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창 많이 들었을 때는 아침에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요가하는 영상도 보고, 하루에 3번씩은 봤어요.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집에서 틈틈이 요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좋아졌기도 하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엄청난 팔랑귀입니다. 팔랑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말해요. 저는 엄청난 팔랑귀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좋다더라 하면 그게 막 해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제가 최근에 마라톤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달리기는 나랑 잘 안 맞는다 생각했지만 제 알고리즘에 러닝을 하면 좋은 점이라고 하는 영상이 떴어요. 그 영상과 함께 최근에 수영을 하면 좋은 점이라는 영상도 나왔습니다.
두 운동이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생각이 많고 잠을 개운하게 자고 싶다면 수영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신에 러닝을 하면 각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각성이라고 하는 건 마치 커피를 먹었을 때, 카페인을 먹었을 때처럼 정신이 또렷해지는 그런 효과를 각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러닝을 하면 오히려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그 해의 여름에 아침에 수영을 배웠어요. 한창 또 수영의 매력에 빠져서 아침에는 새벽 수영을 다녀오고 퇴근하고 오면 저 혼자 저녁에 자유수영을 갔습니다. 한창 자유형, 배영, 평영, 그리고 저병까지 배웠었는데 이제는 레슨을 받지 않으니까 다시 실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형을 하고 배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병은 확실히 배우지 않으니까 다시 못하게 되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제 날도 풀렸겠다. 아침에는 러닝을 하고 저녁에는 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우선 수영은 웬만하면 매일매일 가려고 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는 거 이런 걸 매일매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고요. 러닝은 아마 러닝머신 이건 콩글리시니까 트레드밀 위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퐁당퐁당 뛰어서 3번 정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연습을 해보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왜 연습을 하냐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 집에서 직장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이면 나쁘지는 않아요. 이전 직장에 갔을 때에는 거의 55분,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때보다는 마음의 부담이 좀 덜 하긴 한데요. 출근 시간을 맞춰서 40분 운전을 해야 하고 지각하지 않으려면 몇 시에 출발을 해야 하는지, 몇 시에 러닝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 시간을 파악하려고 이번 주말에 연습할 계획입니다. 저도 새로운 이 지역의 수영장은 처음 가봐서 오랜만에 수영장에 가려니까 다시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마 몇 주 정도 다니고 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행에 좀 뒤처지는 편이에요. 유행을 좀 늦게 접하는 편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어떤 음식에 빠져 있냐면 한창 유행했던 음식 중 하나인데 바로 오트밀에 빠져 있습니다. 오트밀은 곡식 종류 중 하나인데 귀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귀리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먹는 것을 오트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걸 그냥 먹으면 진짜 맛이 없는데 저는 요즘 오버나이트 오트밀 줄여서 오나오라고 하는 걸 즐겨 먹고 있어요. 오트밀을 그냥 먹으면 마치 종이를 씹는 것처럼 좀 퍼석퍼석한 나무를 씹는 것 같은 그런 퍽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대신에 우유랑 그릭 요거트를 섞어서 거기에 하룻밤 정도 불려두면 약간 식감이 쫀득쫀득한 오트밀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땅콩버터나 사과, 시나몬 가루 등등 내가 좋아하는 토핑을 얹어서 섞어 먹을 수가 있어요. 만드는데 시간도 정말 조금 걸리고 특히 퇴근하고 나서 요리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설거지 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설거지도 정말 간단하고 1시간, 1시간 반씩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 편합니다. 물론 가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치킨, 피자 이런 거 먹고 싶을 때는 평일 중에는 한 번 정도 아니면 주말에는 치팅데이라고 해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왜 이거에 빠졌냐면 일단 건강식품이에요. 한때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갑자기 단 걸 먹으면 그 혈당 지수가 확 높아지면서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채소를 먹거나,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꼭 밥을 먹을 때 채소부터 먹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인데 이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혈당이 확 치솟지 않게 방지해준대요. 그래서 건강식품입니다. 두 번째 이유, 굉장히 달콤해요.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알룰로스 아니면 스테비아라고 하는 그런 대체 감미료 같은 걸 넣습니다. 보면 한창 제로 칼로리 음료수나 과자 같은 게 한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음료, 과자를 만들 때 넣는 그런 천연 설탕? 저당 설탕? 그런 걸 넣어서 만드니까 칼로리는 낮은데 달콤해요. 저는 단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데 이게 당이 적게 들어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참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뭐 맛있고 건강식품이고 조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적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거나 아침 식사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먹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저녁까지 오트밀로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트밀을 4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그릇에 넣어줄 건데 4숟가락, 무게로는 40g 정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재지 않고 그냥 숟가락으로 넣고 있어요. 이 위에 이제 우유를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자작하다는 건 오트밀이 살짝 잠길 정도로 부어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릭 요거트를 한 숟가락 넣어요. 저는 스테비아를 넣습니다. 스테비아는 설탕처럼 고체, 가루 형태의 대체당이에요. 그걸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꼭 넣어야 하는 재료가 있어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를 정말 잘게 다져요. 다지는 건 채선 모양에서 이 작은 큐브 형태의 모양이 되도록 아주 작게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볶음밥에 들어가는 채소처럼 작게 다져서 사과를 넣어놔요. 제가 지금 먹는 오트밀은 롤드 오트 종류 중 하나인데 이 전에 먹었던 오트밀보다 더 살아있어요.
더 날 것인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전에 해 놓고 다음날 아침에 먹는 건데 저는 딱 하루 정도 불리는 게 좋아서 미리 하루치를 만들어 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트밀이 그 우유를 좀 흡수해서 쫀득쫀득해지거든요. 거기에 땅콩 버터를 넣습니다. 100% 땅콩 버터는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 준대요. 그래서 저도 이 땅콩 버터를 한 3분의 1 숟가락 정도, 너무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정말 '아 이렇게 맛있는데 건강에도 좋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걸 먹고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먹을 이 오버나이트 오트밀이 먹고 싶어서 아침에 눈을 번쩍 뜹니다. 이걸 먹으려고 기대가 돼요.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유행을 탑니다. 한때 제가 유튜브 오늘 좀 목이 아파요. 한때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던 봄동 비빔밥의 봄동 있죠. 이 봄동이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 유행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해서 안에 피스타치오 크림, 그리고 그 이집트 이런 중동 국가에서 먹는 안에 들어가는 거, 쿠나파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행도 끝났고 봄동 비빔밥도 끝났고 새로운 유행 버터떡이 시작되었습니다. 버터떡은 상하이에서 유명해졌대요. 제가 이제 5월에 상하이 여행을 갈 예정이어서 그때 한번 먹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한 개에 막 7,000원, 8,000원 하니까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버터떡은 그래도 개당 한 500원 정도 하길래 저도 여행을 가면 한 번쯤 사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 개에 2,000원 정도 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되게 쫄깃하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감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버터떡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혹시 드셔보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 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요즘 제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한창 결혼을 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의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에도 수많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요. 내일은 또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청첩장을 받으러 청첩장 모임에 갑니다. 저희 원어민 친구예요. 미국 친구를 만나서 내일 청첩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일 잘하고 올 수 있을지 약간 긴장되네요. 아무튼 결혼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친구만 많은 게 아니라 아기를 낳는 친구들도 진짜 많습니다. 저랑 동갑인데도 이미 아기를 낳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임신을 한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어린데도 벌써 아기를 낳은 동생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참 나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곧 30살이 되는데
주변에 정말 결혼을 하는 친구도 많고 아기를 낳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요즘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제가 내일 청첩장 모임에 간다고 했잖아요. 제 청첩장 팟캐스트를 보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으시겠지만 청첩장 모임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가지는 모임을 말합니다. 청첩장을 주면서 식사나 음료를 대접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내일 저는 태국 음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게인데 그 가게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을 예정이에요. 이 청첩장 모임 문화는 아마 다른 나라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하고 뭐 임신하고 이런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말이 바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진짜 바빠요. 주말마다 여러 지인들의 결혼식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나랑 같이 학교를 나왔던 그런 학생의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있으니까 참 신기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최근에 갔던 결혼식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글램핑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글램핑에 다녀왔어요. 글램핑은 어떤 거냐면 럭셔리한 캠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캠핑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글램핑은 한 2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텐트만 치고 자는 그런 캠핑이 아니라 글램핑장에 가면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전기 매트도 있고 그냥 집 하나를 통째로 옮겨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날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지금 시기에 온다면 글램핑 하기가 참 좋아요. 보통 글램핑장은 어떤 곳에 있냐면 도심이,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글램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막 건물도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적하고 시골 같은 곳? 그런 곳에 글램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글램핑장에 가서 그냥 앉아서 풍경을 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평화롭고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그런 시골 감성을 좋아하나 봐요. 오히려 도시에 있을 때보다는 시골에 있는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요즘 좋아서 글램핑하기 좋은 그런 시기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활동? 어떤 야외 활동이 요즘 인기가 많은지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창 날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소풍 가기에도 좋고 슬슬 축제 같은 것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에는 등산도 가보고 근처에 하는 축제에도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기만을 엄청 기다렸어요. 아,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도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주제. 다섯 번째 주제는
제가 받았던 일본 여행 선물, 기념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면 오사카나 후쿠오카, 도쿄처럼 좀 잘 알려진 도시들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어디에 다녀왔냐면 바로 나고야에 다녀왔어요. 요즘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소도시, 작은 도시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취향이 갈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막 쇼핑도 많이 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한다면 그런 대도시에 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제 동생은 좀 내성적인 편이어서 저처럼 그래서 나고야 여행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해요. 음식들이 정말 맛있고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었고 무슨 마트에서 파는 음식들을 사 먹었다고 했는데 마트 도시락도 너무너무 맛있고 당고, 그 떡꼬치 이런 거 사 먹었는데 엄청 맛있다고 했어요. 정말 둘이 여행 갔는데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요. 저는 한창 바쁠 때였기 때문에 동생이 먹는 걸 보니까 아, 나도 푸딩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푸딩을 사다 줬습니다. 푸딩을 두 가지 종류를 사줬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푸딩, 자지 우유 푸딩 이걸 선물해 줬고 두 번째는 푸칭 푸딩? 지금 저 앞에 통이 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푸칭 푸딩인가? 뭐 그런 이름의 푸딩이었습니다. 저는 이 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힘든 날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왔는데 아 오늘 좀 당이 떨어진다. 단 걸 먹어야 되겠다 할 때 동생이 사다 준 푸딩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푸딩을 기념품으로 사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상 현지에서 먹었을 때보다 한국에서 먹으니까 아, 이 귀한 것을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걸 사다 주다니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 푸딩 두 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일본 여행 가면 꼭 사 먹는 푸딩인데 이렇게 동생한테 푸딩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사왔더라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종류였는데 틴트랑 볼터치하는 블러셔를 받았습니다. 블러셔는 저도 옛날에 일본 여행을 처음 갔을 때 사왔던 세잔느라고 하는 브랜드였고, 틴트는 다시 한 번 돌리면 다시 넣을 수 없는 그런 틴트 종류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름을 읽었던 기억을 보면 무가 들어갔어요. 무 어쩌고 틴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 화장품을 사다 주다니 꽤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면 그런 색조 용품들도 정말 많이 사옵니다. K-뷰티도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또 일본에만 나오는 틴트 색깔도 있고 일본의 뭐 눈썹, 속눈썹을 더 이렇게 해주는 마스카라. 그런 마스카라 같은 것도 많이 사오기도 하고, 저는 뷰러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시쉐이도 뷰러를 정말 정말 옛날에 사서 한 5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여행 갈 때마다 많이 사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먹을 것들 종류였습니다. 제가 어떤 걸 받았냐면 후리가케.
이렇게 밥 위에 뿌려서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그런 걸 받았는데요. 그 후리가케 안에 병아리 모양이 들어있어요. 동생이 일부러 산 건 아니고 그냥 샀는데 그때 그런 게 되게 이벤트처럼 정말 병아리 모양이 들어가 있는 병아리 모양의 달걀일까요? 아무튼 그런 게 들어있는 되게 귀여운 후리가케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토마토 맛 사탕이었어요. 한국에 한때 토마토 맛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토마토마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그 사탕 맛이 토마토마 아이스크림 맛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한 입 먹자마자 저희 추억의 아이스크림 맛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토마토 맛 사탕은 백엔샵에서 파는 것 같아요. 일본 백엔샵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사탕입니다. 여러분도 토마토 맛 사탕을 먹어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뭘 사왔더라? 뭔가 많이 사왔어요. 화장품 종류 중에 립밤이 있습니다. 맨소레담 립밤인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개 사달라고 했습니다. 돈키호테 가보니까 전 사진으로 봤지만 3개 사면 더 싸고 5개 사면 더 싸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개 사놓고 1년 내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10개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하나는 쓰고 있고 9개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입술이 엄청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립밤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1시간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32분 정도 되었는데 어쩌면 1시간이 아니라 40분 팟캐스트로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무튼 동생이 일본 여행 간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 선물을 받아보기도 하니까 저도 일본 여행 날씨 좋을 때 진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땐가? 3학년 땐가? 한 번 봄에 일본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오사카랑 교토를 갔었는데 막 꽃도 피어 있고 날씨도 정말 따뜻하고 타코야키도 먹고 맛있는 음식들, 예쁜 풍경 즐겼던 기억이 있어서 날씨 좋을 때에도 여행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월이 끝나가니까 더 힘내야겠어요. 이제 곧 다가오는 상하이 여행을 위해서 힘내겠습니다. 그 다음, 원래 7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6가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이번 주에 저 머리카락 자를 예정입니다. 지금 제 머리카락은 이렇게 층이 좀 있어요. 이걸 어디서 잘랐냐면 집에서 잘랐습니다. 저도 남편의 머리를 직접 깎아주고 있고 이번에 지난번에가 처음이죠. 지난번에 남편이 제 머리를 잘라줬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많이 자랐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머릿결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자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용실에 가서 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내향적이잖아요. 미용실에 가는 거 좀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에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건너 건너 아는 분? 그런 분을 만나서 그 미용실은 이제 그만 다니기로 했고요. 혹시 또 만날까 봐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그만 다니기로 했고 저는 그 미용사 분께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께 요구사항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층 내서 자르면 잘 모르지 않을까? 미용실 안 간 거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머리카락을 너무 짧게 잘라서 엄청 뭐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자란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주말에 할 게 진짜 많네요. 헬스장도 가봐서 출근하는 연습 대충 시간 확인해 봐야 하고 날씨가 좋으면 등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잘라야 하니까 그런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이제 내일 금요일에는 청첩장 모임이 예정되어 있고 3월도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다니 벌써 2026년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저희 근황 토크를 해봤어요. 제가 원래는 1시간을 준비했는데 오늘 목이 너무 아파요. 이 목소리가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학교에서 종이 접기 하는 걸 알려줬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 오늘은 목이 너무 아파서 1시간까지 찍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힘든 날이기도 했어요. 오늘따라 크게 얘기할 일들이 많아서 목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전 영상 형식처럼 제가 혼자 말하는 느낌으로 영상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는 늦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영상이 좋으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목 상태가 더 좋았다면 더 길게 이야기했을 텐데 아무래도 퇴근을 하고 나서 영상을 찍다 보니 영상이 미흡한 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1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40분만 하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4월 말에 올라오는 영상은 더 길게 찍을 수 있도록 목이 아프지 않은 날, 수업에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은 날 찍어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언제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것 읽을 때마다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이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로 배운 단어가 있다거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읽으면 저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